안녕하세요. 제리아 채널의 제리아를 맡고 있는 제리아입니다. 이번 리뷰할 건 단쿠가 초합금에 관련돼서는 리뷰를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거 외에 이번에 나온 슈퍼 미니 프라로 나온 단쿠가를 리뷰하려고 해요. 조립품이고요. 조립을 해야 된다는 좀 번거로움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비쌀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초합금 혼에 관련돼서 비주얼이 나오는 정도의 퀄리티에 이 정도의 금액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색은 1도 안 했고요. 뭐 굳이 도색을 할 정도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데칼이 나오거든요. 스티커로 좀 표현되어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다 부분 도색들이 기본적으로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하나씩 리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대신 이제는 초합금류의 제품과 프라모델, 그러니까 미니 프라는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 볼트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초합금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뭔가가 변신이 가능해요. 뭐 숨기거나 감추거나 만들어지는. 그런데 미니 프라는 아무래도 구성 파츠들이 조금 따로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정말 한 10개가 만점이라면 9개가 장점이고 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그게 단점이라 할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 크게 단점이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프라모델로서 이 정도의 구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사이즈는 지금 앞에 중간에 서 있는 놈이 그 미니프라 사이즈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당히 보기와는 다르게 많이 가볍습니다. 왜냐면 이게 초합금류가 없기 때문에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가벼운 편이지만 그래도 동작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뻑뻑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래서 묵직한 느낌이긴 해요. 옆에도 있고 앞부분 도색 1도 안 했다는 거를 생각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색도 잘 되어서 나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런 부분들은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류의 또 제품들이 스티커가 이렇게 좀 뭔가 그러니까 사이즈가 잘 안 맞거나 그런 경우도 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재단되어 있어서 그냥 붙이시면 그 라인에 맞게끔 싹 들어가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요거 한번 분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초합금에서 얘기를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초합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 무장을 뺄게요. 조립하는데 좀 불편하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고 머리 부분인데 이 헤드 부분은 분해가 안 돼요. 그냥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성 파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1호기의 머리 부분인 거잖아요. 독수리 부분.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파츠가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비행 모드. 이것도 도색을 하면 좋을 텐데 아직 도색은 못 해놓은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도색을 하면 이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부분 도색을 하지 않은 상태인 점. 그리고 이 부분은 부분 도색이 되어 있지 제가 하진 않았지만 머리 부분은 부분 도색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잘 보이나요? 그래서 1호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버트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비행선 모드로 되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헤드 부분, 그럼 편의상 헤드 부분은 이 부분은 빼놓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헤드 부분 다 완성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냥 들어가져 있어요. 몇 개만 이제 조립하면 되게끔 나와 있는 거라 조립하는데 이렇게 크게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립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거든요. 뭐 길어봐야 3시간? 그래서 하나의 프라모델을 만들 땐
기본적으로 뭐 MG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열흘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HG라든지 뭐 RG 이런 것들은 뭐 일주일 정도면 거의 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풀로 했을 때인데 또 이제는 뭐 본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스케줄이 있다 보면 그 스케줄을 또 소화하다 보면 그날 저녁에 이제 좀 이렇게 빨리 자거나 또 다른 취미인 그냥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늦어서 그냥 바로 자버릴 경우에는 조립을 잘 못하는 편이어서 아무튼 이게 좀 더딥니다. 다른 분들하고는 비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건프라를 리뷰하시는 분들이 보면 매번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리뷰가 올라올 텐데 저는 사놓긴 사놓는데 그거를 만들 시간이 실적으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죠. 그런 부분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로봇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은 2호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잠시 제껴두고 이 부분이거든요. 2호기는 발을 빼놓고 이렇게 머리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2호기는 이런 식으로 합치면 2호기가 됩니다. 완전 심플하죠. 2호기가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차 모드로 지금 되어 있지만 이따가 어차피 또 한번 변형을 해야 되니까 이건 빼두고 이 부분도 역시나 구성 파츠가 따로 되어 있어요. 요 부분 이렇게 따로 파츠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 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줍니다.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런 것들은 사자 모드로 변할 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변형이 가능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부분만 구성 파츠가 따로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다시 이렇게 갈아 끼게 되면 짜잔 이렇게 해서 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거거든요. 구성 파츠가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껴주고 이런 것들도 좀 부분 도색을 하면 이쁠 것 같긴 한데 저는 원래 이렇게 도색을 잘 하진 않습니다. 도색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더 오래 걸려서 한 가지를 완성시키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건 좀 지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작업은 사실상은 먹선 넣는 거와 라벨 정도 붙이는 거, 이렇게 데칼, 그러니까 스티커죠. 를 붙이는 것까지만 제가 완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잘해줘도 실적으로 프라모델이 굉장히 좀 건프라 같은 경우도 꽤 퀄리티 있게 잘 표현이 돼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이제 부분 도색도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뭐 시간 여건상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색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몇 있긴 한데 그걸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 이제는 그 비행선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운전석 같은 경우는 좀 칠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장식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제일 눈에 띄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만 하고 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나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 초합금류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져 있는 그 파츠 중에는 이렇게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려지거나 그러진 게 없이 그냥 팔로 되어 있는 것들은 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퀄리티 좋죠.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라모델이라고 해서 절대 진짜 이렇게 얕잡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왔어요. 퀄리티가. 대망의 2호기 코끼리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코끼리로 변할 때는 일단은 프라모델 특성상 이 손파츠는 따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이걸 무게를 잡고 있는 무기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핀손도 있고요. 이거는 오른손으로 총 잡는 손도 있고 왼손으로 이건 오른손 주먹손이고 당수 치듯이. 파츠는 아무래도 최종 합체했을 때와 같이 쓰는 파츠이기 때문에 좀 많이 여유 있게 준 것 같아요. 머리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머리는 빼주고 아까 전에 좀 까먹긴 했는데 이 부분이죠. 이제는 코끼리가 됐을 때는 이 발 부분 그리고
코가 되는 부분도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끼리 코를 부분을 준 거란 건 결론적으로 여기에 붙어 있는 건 장식용이라는 거겠죠. 이것도 역시나 제거.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둡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제거를 해줍니다. 원래라면 아까 전에 초합금 같은 경우는 이게 가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완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와져 있는 꽂아줄 때 구멍이 또 두 개야. 전차 모드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대로 그 코끼리 될 때는 이렇게 끼워주거든요. 이렇게 끼워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앞부분은 완성입니다. 구동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헐렁거리진 않아서. 대망의 다리 부분, 이 다리 부분은 원래라면 초합금 같으면 이렇게 꺾어서 들어갈 텐데 이거는 다 분리해요. 편의상 허리를 제거를 할게요. 그걸 다 빼줍니다. 조립하기 편하게. 이것 역시나 빼주고 이런 식으로 빼주고 그러면 이 구멍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는 들어가는 거라까지 지어놓고요. 아까 앞부분이었잖아요. 나머지 다 빼고 넣고 다리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게끔 파츠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이 부분을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분리, 여기 부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남잖아요. 그죠? 이렇게 빼놓습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은 구현이 잘 돼 있어요. 한 발 한 발씩 조립해 줍니다. 이렇게 완성을 다리를 해주면 빼놨던,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는 로봇이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합을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결합시켜주고 다리 파츠를 여기다가 꽂아주면, 자, 크게 뭐 없이 이렇게 코끼리가 됩니다. 이 부위 같은 경우도 원래라면 이렇게 뽑아서 내야 되는데 이건 아예 그냥 제거를 해줘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따로 구성되어 있는 파츠를 통해서 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퀄리티면 아주 좋죠. 아까 전에도 초합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위를 좀 빨간색으로 먹선 듯이 넣었으면 꽤 그래도 간지가 났을 텐데 그 작업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릴 수 있게끔 나와 있거든요. 파츠가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물 모드겠네요. 독수리 나와 있어봐. 이렇게 해서 1호기 다리 발 오른발 왼발 그리고 몸체 플러스 코끼리 모드가 됩니다. 꽤 그래도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뭐 마찬가지로 짜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로봇이 가능하죠. 아까 전에 이거 같은 경우는 로봇 상태에서 이걸로 변했기 때문에 이건 전차 모드로 바로 변하고, 이 제품 요거랑 이제는 이 다리 부분은 로봇으로 변해 보도록 할게요. 1호기. 요거는 그냥 그 구성품들이 몇 개 있어서 그냥 조립만 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색칠을 하면 완전 고급스러워지고 이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도색을 하면 이쁠 것 같은데 일단은 내비뒀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면 되니까. 요것은 아까 전에 초합금을 하는 것처럼 다리 내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현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구성 파츠도 없어요. 이거는 팔 정도? 손 정도구나. 손하고 이제는 뭐 갈기 부분 이것 역시나 열어주고요. 초합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부분이 이제는 닫혀줘야 되잖아요. 닫혀지는 게 이제는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전차 모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로버트의 오른발이겠죠. 오른발 부분까지도 커버를 합니다.
열어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되면 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파츠를 줘요. 사자의 로봇 모드입니다. 얼굴 도색되어 있어요. 눈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요거 이렇게 네 군데. 요것도 역시나 그 초합금처럼 다리는 내려주고 요 부분도 이렇게 열어주면 이런 거 참 구현이 잘 돼 있어. 그리고 여기 그 입이라 그러나 주둥이 안에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닫아주면 완성입니다. 초합금에 나왔던 애들하고 거의 견주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참 퀄리티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역시나 라벨, 그러니까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봇 모드 완성. 그리고 아까 얘는 로봇 모드를 봤죠. 그러면은 전차 모드인 거죠. 발로 되면 요거를 일단 전차 모드로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전차 모드는 요건 내비두고요. 조립할 게 많습니다. 일단 팔 부분, 다리 부분을 제거할 거예요. 시간 났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뿔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고 이것도 제거를 해주고요. 코끼리 모드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대로 전차일 때는 반대로 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틀 완성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대로 쓸 거니까 이 상태는 냅두고요. 이제는 다른 파츠를 껴야 됩니다. 이 분리된 팔은 넣어주고 미니프라라는 걸 감안해서 이 파츠가 따로 줘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여기다가 꽂고 이렇게 꺾은 다음에 중부분 경결 파츠를 통해서 구현해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두 세트를 사면 하나는 이런 모드, 하나는 변신 모드를 같이 껴서 할 수 있다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지출이 2배라 썩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앞부분은 완성. 이 다리 부분은 아까 전에 이렇게 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꼈는데 이 부분을 일단은 제거해 주고요. 여기다 다시 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빼주는 거, 이 부분을 얘는 결석됐던 거를 빼줘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거든요. 들어가져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완성. 그러면 뒷모습은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뒷모습은 이렇게 되고요. 옆모습, 앞모습 이런 식으로 전차 모드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이쁘죠?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완성품으로 보게 되면 꽤 나쁘지 않은 퀄리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아깝지 않다는. 이렇게 해서 전차 모드까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래대로 합체를 해 볼게요. 역순이겠죠. 팔 빼주고 손 빼주고요. 머리 올려주고 이렇게 되고 잘 이쁘게 잘 자리 잡아주고요. 그냥 다리가 될 부분이라 이런 식으로 전차 모드. 반대로 똑같이 얼굴 올려주고 가슴팍 모아주고. 미니프라 라인들이 참 이런 거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진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가 진짜 완전 어렸을 때 이런 걸 가지고 놀았다면 참 많이 행복했을 것 같아. 그 시절이. 지금 아이들한테는 뭐 또봇가 카봇이겠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것도 역시나 다리 부분이 들어가질 부분이니까 이렇게 놔둘게요. 전차 모드. 이제 요거를 이제는 다시 로봇 모드로 바꾼 다음에 합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그리고
이 부분이 원래는 꺾어줘야 되는데 그 꺾어주는 거를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빼겠습니다. 뺄 때는 조금 그 분의 편리상 허리를 제거하고 일단은 요거를 이거를 스커트라고 하거든요. 프라모델에서는 그 스커트 부분을 이렇게 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다시 합체해 줍니다. 허리가 되는 부분에 꼽으면 되겠죠. 그 전에 일단 뿔도 빼주고요. 이것도 역시나 분리. 짜잔,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내려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꽂아주게 되면 상체가 완성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분리해놨던 줄 넣고 합체를 해줍니다. 내려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체 완성. 헤드 부분을 여기다가 꽂아주면 단쿠가 머리 부분이고 이게 상체. 그러면 스커트 부분은 이렇게 기울기가 약간은 있네요. 저는 이렇게 들어가도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게 좌우 대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약간 이쪽으로 휘었고 왼발이 되는 부분이 약간 왼쪽으로 휘었어요. 보시면 약간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좌측과 오른쪽은 구별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꽂아주게 되면 하체 부분의 완성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결합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같이 아까 빼놨던 이게 비행 모드를 가능하게끔 나온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독수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큰 비행선이 또 이 뒤에 합체되는 모양으로 나와요. 좀 있으면 지금 나왔나? 나올 건가? 아무튼 그거는 제가 구입을 해서 다시 한번 그것만 따로 리뷰를 한번 한 다음에 결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요거는 이게 지금 세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보여드린다는데 이게 얼굴 그러니까 헤드 부분은 좀 빠르게 해볼게요. 헤드 영상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도 장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피를 덜 차지하니까. 이렇게 옆모습, 앞모습, 윗모습. 멋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단쿠가 쪽 미니 프라를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번외편으로 그 1호기인 이글파이터를 조금 대형화시킨 프라모델이란다. 초합금 완성품까지도 제가 한번 맨 마지막에 리뷰를 했고요. 그거는 1탄에 보여드렸던 그 초합금에 제가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깜빡 잊고 그냥 보여드리지 못해서 2탄인 미니프라 쪽에서 헤드 부분에 있어서의 변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슈퍼미니 프라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시리즈가 나오는 걸 보면 예전에 그 좀 비싸다고 느껴졌던 초합금 제품들이 약간 프라모델로 나오고 있는 거라 꽤 퀄리티도 좋고 좀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뭐 9가지의 장점이 있고 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뭐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번 구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대신 제가 정말 모르는 거라든지 저한테는 추억이 없는 것들은 저도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 제가 이제 추억이 있는 것들만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장식을 해놓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계속 나와져 있는 미니프라들도 예약을 걸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해가지고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오게 되면 좀 최대한 빨리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리뷰를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한 침입편으로의 건프라는 뭐 초합금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뭐 추억의 만화에 나오는 로봇 시리즈물도 있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에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는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올릴 수 있게끔 좀 부지런을 떨어서 건프라 쪽이라든지 이런 고상한 침입편에 있는 추억의 장난감들도 꺼내서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볼 거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 세 번째 2탄
슈퍼 미니 프라 당쿠가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아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